하지정맥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다리가 너무 무겁다, 밤에 자는데 쥐가 나서 계속 깬다, 치료를 하면 다시 이전처럼 좋아지는가. 한 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하지로 점점 피가 몰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나고 오래 걸을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하지정맥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설명하는 건 하지정맥 부전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심장에서 내려간 피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돌아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고요. 그 정맥에 문제가 있다, 그게 피가 다시 다리로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하지정맥 부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하지정맥류라는 표현은 하지정맥 부전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 환자분들 중에서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환자들을 하지정맥류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하지로 점점 피가 몰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나고 오래 걸을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하지정맥류의 그 분류 그리고 단계를 설명을 할 때 흔히 CEAP라는 단계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C가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다리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C0은 정상인 환자, 그리고 1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의 대다수 환자분들은 C2단계 이상,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하고 지렁이처럼 보이는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전에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하지정맥 부전으로 설명을 하고, 그 증상의 정도가 그러면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심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증상은 그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분들이 더 심한 경우도 있고, 증상의 단계를 그 C단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육안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얼마나 상했고 밖에서 보이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증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내원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얘기하는 증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치료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주로 병원에 오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경우는 다리가 너무 무겁다, 밤에 자는데 쥐가 나서 계속 깬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계속 검사를 해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 다리 쥐 나는 게 해결이 안 되더라, 다리가 저리고 시린 게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리가 많이 붓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보고 하지정맥류 같다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계속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정맥 부전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서 주로 생기는 경향이 있고, 유전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을 하는데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오래 서 있는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등의 직업을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빈도가 잦다고 되어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부 생활을 한다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서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출산을 한다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지의 정맥의 순환이 막히게 되고, 그런 순환 부전이 결국에 출산 후에도 하지정맥류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빈도가 잦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선천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질환들이 그렇겠지만 결국에 오래 지속된다는 건 병이 진행을 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정맥 부전이 지속이 됐을 때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난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혈전이 표재성 정맥이 아니라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눠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거나 육안적으로 봤을 때 피부나 어떤 색 변화가 없고 증상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초음파 검사에 따라 결과를 바꾸겠지만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크게 경구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스타킹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경구 약제는 대부분 이제 과일이나 생약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지 않은 편이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스타킹은 옆 밖에서 눌러주는 효과로 이제 심장으로 다시 피를 순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착용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 외에 생활습관 개선이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을 더 키워서 이 혈관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할 때는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피부가 많이 상했다거나 이미 색깔의 변화가 진행이 돼서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리의 상태가 악화될 거라고 예상이 될 때는 보정적인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수술적인 치료에는 옛날에는 이제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고식적인 수술, 제거를 하고 혈관을 모두 뽑아내는 등의 수술을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레이저나 고주파, 그리고 혈관 안에 이제 시아노 아크릴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본드를 뿌려서 혈관을 막아주는 수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많이 줄었고 수술 이후의 일상생활의 회복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우선 수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열어서 수술하는 방식에서는 많이 저리다거나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신경 손상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주파나 레이저, 그리고 여러 배나실 이런 치료들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다만 레이저나 고주파는 고열로 태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그로 인해서 이 주변 조직이나 신경이 약간의 손상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예방하는 치료도 같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아노 아크릴을 사용한 이제 배나실이나 어떤 기계 화학요법으로 다른 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그 부위가 단단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을 때 이게 재발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한 95% 정도는 재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아놓은 혈관 자체가 다시 개통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혈관이 아닌 다른 혈관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들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이 됐던 혈관이 모두 해결이 안 돼서일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혈관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제한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환자분이 워낙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걸 제외했을 때 치료 후에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피하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많은 무게를 드는 웨이트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오래 들어야 하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 운동들은 크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래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건 중간중간 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주변의 근육을 많이 키워야 그것들이 이제 혈관을 자꾸 짜주면서 정맥류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 운동들을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하루 종일 이제 활동을 하고 집에 왔을 때는 다리를 이제 들어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환자분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분들, 예를 들면 다리가 무겁고 쥐나는 게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또는 퇴근하고 나서 발생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이라든지 그런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먹는 경구약, 대부분은 생약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권해드리는데요. 그런 치료들만 통해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 치료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